안녕하세요, 안엽수입니다. 오늘은 일본 부촌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부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효고현 아시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일본 현지에 사시는 구독자분께서 일본의 찐부자는 이 아시아에 산다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구글 지도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랜선 여행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큰 집이 많아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시에서도 로쿠로쿠 소초라는 마을이 찐부자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데요. 어떤 입주 조건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시는 효고현 남동부에 있는 곳이고요. 이곳에서 일본 유명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도 이곳에서 살고 있죠. 동네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우, 멋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옆에는 이렇게 주택 단지가 있고, 야, 바닷가 쪽은 이렇고, 여기 뒤에 이쪽 보이는 산이 로코산이거든요. 이 산 밑에 이쪽이 부촌입니다. 한번 내려가서 볼까요? 큼직하게 지어진 집들이 있는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집들 너무 멋있죠. 다 개인 주택들이에요. 네, 이거 전망 보세요. 네, 좋습니다. 이게 집집마다 다 저런 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 집도 멋있네요. 부촌이라고 알려진 이 아시아시에 있는 곳에서도 가장 엄격한 건축 협정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곳이 로쿠로쿠소초라는 마을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맨션의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두 단독주택이죠.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최소 단위가 120평이라고 합니다. 그 이하는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동네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이 협정을 모두 지켜야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건축물은 한 구역에 4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400제곱미터는 120평입니다. 단독주택으로 개인 전용 주택이어야 된다. 지하를 제외하고 지상 2층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쭉 세세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또 재밌는데, 자신이 짓는 집에 빨간색이나 주황색이 들어가면 채도가 4 이하여야 된다. 노란색이 사용될 경우 채도가 3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그 이외의 색상은 채도가 2 이하여야 된다. 이런 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정원 같은 경우는 토지의 40% 또는 30%로 한다. 정원에 심어져야 될 고목 하나, 중목 2개 뭐 이런 것까지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공사 같은 경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이거 외에도 뭐 위에 이렇게 있는 거는 뭐 울타리, 벽, 크기, 별의별 사항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색상이 막 튀는 색상이 많이 없긴 해요, 진짜. 지금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채도가 4 이하였나? 그 정도 되나 보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써 있었냐면 자연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다고 써 있었어요. 건축물에 관련해서만 색상과 채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규정은 이 뒤에 있는 로코산 전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2층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뒤에 있는 집에서 산들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큰 건물인데, 이거 아시아 대학교 건물 같은 경우는 2층 이상으로 지어줘도 되나 봐요. 개인 주택 같은 경우는 2층 이상으로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뒤에는 뭐 고등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잣집 자녀들이 다니는 뭐 그런 학교겠죠. 아무튼 이제 뭐 다시 내려가서 볼게요. 여기 집 짓고 있네요. 그 해당 규정을 지켜가면서 집을 지어야겠죠. 엄청 크게 짓네요. 이 동네에 보면은 전봇대가 없습니다. 전봇대를 다 지하에다가 매립을 해놨어요. 전봇대가 없어서 깔끔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이는 가로등이 있잖아요. 이 동네에 특이하게 생긴 초록 색깔 가로등이 있는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국가에서 설치해주는 그런 가로등이 마음에 안 들었나봐요, 이 마을 사람들은. 네, 멋있습니다. 이 동네의 주택 고정 자산세는 연간 평균 2천만 원 정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약 2억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데, 거기에 더해서 관리비까지 하면 상당한 유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일부 부유층만 살 수 있는 곳 같긴 합니다. 이 부촌은 산자락 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는데요. 걸어 올라가다가 목이 마를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은 차 타고 다니겠지만, 저 같은 뚜벅이들은 이런 데 올라가다가 목이 마를 거 아닙니까? 일본은 정말 자판기가 많은 곳인데, 이 동네 아까부터 봤지만 자판기 있었나요? 자판기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동네는 편의점도 없습니다. 마트 역시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옆 동네로 넘어오니까 뭐가 보이죠? 전봇대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가로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확연히 보이네요. 이 가로등과 이 가로등 다르죠? 도로 색깔도 다른데 이 경계를 넘어가면은 다른 동네가 되는 겁니다. 이 앞으로는 마을 위에 전선들이 막 보이죠? 전봇대도 보이고. 지금 여기에는 깨끗하잖아요. 위에 전선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쪽으로 돌면은 바로 이렇게 전선들이 막 보이는 모습. 그런 것도 있겠어요. 아시아 자체가 부촌이긴 한데 그 지역 내에서도 좀 더 잘 사는 애들이 있고 못 사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이제 막 서로 차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로 구분할 정도면. 이 마을은 1928년 오사카
오사카의 정재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로코산 기슭의 별장지로 개발이 된 곳입니다. 동양 최고의 별장지를 목표로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홍콩의 백인 마을을 모델로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홍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홍콩 놀러 가신 분들은 여기 올라가서 사진들 많이 찍으실 텐데, 여기 전망대가 있어요. 여기 이제 올라갈 때 버스 타고 올라오시면은 부촌들을 쭉 보면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보이는 부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우, 이 집은 뭐 네, 이 집 같은 경우도 좋아 보이네요. 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홍콩의 멋있는 야경들을. 로크로 쿠소초 같은 경우는 200세대의 단독주택이 있고 주민은 6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이곳에서 살고 싶으면 입주 전에 마을 모임회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반상회의 회원들과 이제 면접 같은 만남을 하게 되는 거죠. 주택 환경 보존을 위해서 반상회 규약을 엄수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회비도 있는데 1년에 2만엔, 입회비는 50만엔입니다. 이런 돈이 모여가지고 마을의 전송 공사 및 가로등을 공사한다고 하네요. 로크로 쿠소초의 반상회는 반상회 사무국이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는 15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은 국가의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이곳 주민들의 힘으로 인프라를 만들 정도의 자치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등 같은 경우에 이 밑을 보면은 이 마을 마크가 찍혀 있대요. 주민들이 돈 모아서 따로 설치를 한 거니까. 이곳은 로크로 쿠소초의 반상회 홈페이지입니다. 보면은 여기 신축, 개축, 대규모 수선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 관련된 규정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건축에 관련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PDF 파일들을 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사무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네요. 네, 여기군요. 네, 여기 범죄 또 여기 부촌이다 보니까 그 치안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신경을 쓰는 거겠죠. 여기가 반상회 건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로토제약, UCC, 다케다 약품 이런 기업의 창업자들이 살고 있고요. 일본 유명의 락밴드 비즈의 아나바도 이곳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선수 중에 이치로 선수도 이곳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을 다니는 택시기사들은 타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목적지를 묻지 않고 집 앞으로 데려다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재계 유명 인사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치안이 예민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보이면 즉시 신고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곳곳에 경찰이 파견되어서 머무는 주재소가 있고요. 순찰하는 경찰차가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구글에서는 건물들의 외부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집들을 지은 건축 사무소를 통해서 집 내부도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이런 집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 이렇게 건축 사무소에서 공개한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내부의 모습이네요. 이 앞에 있는 거는 수영장인 것 같아요. 그죠? 문을 닫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노출 콘크리트로 잘 지었네요. 멋있습니다. 여기 뒤에 다다미 게스트룸 같네. 다른 집도 한번 볼까요? 좀만 내려가다 보면 또 되게 특이한 집이 있거든요. 이 집? 이 집을 내려가서 보면은 내려가서 보면은 현관 쪽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곳을 제가 이제 건축 사무소를 찾아봤어요. 전면 창을 통해서 오사카의 도심이 쫙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인 주택이라는 거죠. 와, 멋있네요. 그죠? 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쫙 보는 거구나. 너무 좋네요. 아까 이걸 살펴본 거죠. 엄청 크네요, 진짜. 와. 블러 처리가 되어 있는 집은 되게 유명인들이 사는 집들이에요. 다른 집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현관이 상당히 독특하네요, 그죠? 동그랗게 되어 있네. 야, 정원도 잘 되어 있고. 아무튼 뭐 이런 집들도 있습니다. 이 집이네요. 좋은 차를 끌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죠? 자, 이곳은 임대로는 살 수 없을까? 임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임대의 경우 보통 70만엔에서 80만엔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부동산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마 정도의 이런 집들을 임대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로는 로크로 쿠소초에서 매물이 딱 한 건밖에 없거든요. 1992년에 지어진 곳이고요. 30년이 됐네요. 임대료는 45만엔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30년이 된 건물이라서 그렇지 이제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70만엔, 80만엔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곳 같은 경우는 현재 45만엔. 450만원 163제곱미터고 그러면 한 50평 정도 2층 건물이고 제 생각에는 관리비 포함하면 한국 돈으로 약 500만원 정도. 이 집 같은데요? 집을 나서는 이분들이 사는 이 집에 월 45만원인 것 같은데 부동산 홈페이지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한데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창문이나 지붕의 모습이 똑같아요. 좀 리모델링 공사가 된 것 같아요. 여기 45만원
네, 이 지역의 그 매매 부동산을 한번 봤는데요. 이 지역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이 정도 금액인 것 같습니다. 6억엔 정도. 그러니까 한 60억 정도 하는 거죠. 토지만 60억이면 건물까지 지으면은 보통 토지 가격 정도의 건축비가 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60억이니까 건축비도 한 5, 60억 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한 100억에서 120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집들이에요. 뭐 규모가 작은 거는 저렴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로 사야 되는 땅의 크기가 120평, 대부분의 토지가 한 5, 60억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 세트 아닌가요? 부다페스트 호텔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네, 이렇게 오래된 주택들도 있네요. 그죠? 이전에 이곳 랜선 여행할 때 우리 안효소 채널에서 이곳에 사시는 분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부디 초대해 주시면 맛있는 거 사들고 놀러 가겠습니다. 이곳에 산다는 구독자분은 뭐 하시는 분일까?